네, 확률과 통계 개념 강의 15강 통계 파트 1 촬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예전의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총 7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단원이 경우의 수, 3, 4단원이 확률, 5, 6, 7단원이 통계였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6단원으로 이게 구성이 되면서 1, 2단원이 경우의 수, 3, 4단원이 확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5, 6단원, 즉 두 단원 안에 통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양이 줄었나? 아니요. 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주제 하나가 더 늘었어요. 더 늘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요게 제가 뭐 아무튼 했는데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딱 여기까지가 이제 6단원 내용이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아무튼 예, 그거는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단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제가 늘어난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요 단원에서 제가 또 설명을 갖다가 또 드리고 그거는 따로 촬영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갈 거고 드디어 이제 통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확률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확률이라는 게 전혀 안 쓰이나 이제 그러면은 확률이 끝났고 통계로 왔으니까 아니요. 확률과 통계는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과 통계라는 걸 갖다가 한 과목에 넣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확률은 되게 어려운 굉장히 심화형 문제가 아닌 다음에서야 앞에서 했었던 확률과 통계래 뭔 소리야 1, 2, 3, 4단원에서 했었던 왜 되게 경우의 수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확률도 구하기 힘들고 했던 그런 확률들은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어려운 문제는 확률부터 구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냥 관건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제 입장에서는 이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통계를 첫 강의가 들어갈 건데 그 첫걸음 중에 하나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를 갖다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주제가 이산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요. 우리는 그냥 수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수학,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산 변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끊었다가, 그 연속 변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막연하게 이산 변수가 뭔지를 갖다가 설명드릴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통계예요. 통계에 있습니다. 통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통계를 갖다가 배우세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게 이제 3학년 2학기 마지막 주제가 통계거든요. 보통 기말고사에 통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되게 빨리 끝이 나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데 기말고사 다 끝났는데 무슨 수업이야. 예, 아무튼 그때 통계를 배우기는 배웁니다.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전에 또 배우지 않나? 평균 구하고 이런 거는 몰라. 아무튼 통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죠? 자료를 모아서 내가 뭐도 내고 평균도 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3 때 이미 배웁니다. 어차피 우리 나중에 돼서 설명 제가 다시 한번 드릴 거지만 분산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도 구하죠. 나 이거는 잘 모르겠다. 네. 이 자료 값에 대한 얘기예요. 되셨나요? 일단은 연속 변수, 갑자기 변수, 뭔 변수. 이 자료값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산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연속 변수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이제 원래 이걸 갖다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은 칠판 큰 거에다가 반 잘라놓고 왼쪽에는 이산 변수가 뭔지 오른쪽에는 연속 변수가 뭔지 이걸 갖다가 비교해 가면서 적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찌됐든 이런 걸 하는데 지금은 그럴 공간은 안 됐고요. 그래서 이산 변수부터 먼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산 변수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디스크리트예요. 어, 디스크리트 밸류인데 영어로 써도 별 도움은 안 돼요. 예, 도움은 안 되는데
이 뜻은 비슷하기는 비슷할 것, 아니다. 그렇게까지 어원으로 들어가지 말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나 뭐, 왜, 그러니까, 이거 뭐, 확통한다고 이과, 문과라는 법이 있나? 공대를 가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산수학이라는 걸 갖다가 2학년 때 되면은 보통 배우시게 되세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이 되게 되겠는데, 예, 가 되겠는데, 일단은 이게 뭔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 짓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세대는 지금 2025학년도의 고등학생들은 이 단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 세대 때는 저희 옛날 세대에는 TV만 켰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꼭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산, 이산이라고 읽어도 되나? 이산. 모르겠다. 아무튼 이산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간 어떤 합성어, 단어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거 왜냐면 조건부터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산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이거는 다 아시게 되겠지만은 그죠. 6.25 전쟁 때 북쪽에 가족을 두고 남쪽에 내려왔다가 또는 남쪽에 가족을 두고 북쪽에 올라갔다가 휴전선이 생기면서 더 이상 가족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즉 가족이 떨어져 있는 가족을 갖다가 이산 가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세대에는 거의 이상 가족 그때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이게 잘 이슈가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산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인데 떨어져서 지내는 가족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원래는 이제 정확한 수학적 의미로는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갖다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산 수학이 뭔데, 그럼 자연수, 정수 이런 걸 갖다가 유리수까지만 따지는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실수, 루트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학 때 배웠던 그런 함수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증명하고 이런 수학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산 변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좀 전에 했듯이 세퍼러블 할 수 있어야 돼요. SEPARAT 맞죠? 그죠? 구분지, 이 흩을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변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해 가셨어요? 이산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또한 이산 변수라고 하는 거는 카운터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예를 갖다가 나중에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산 변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변수, 일반적인 수학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배우는 첫 단계예요.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자료를 모을 거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상에,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갖다가 모을 거잖아. 사람들의 키를 갖다가 모을 거잖아. 몸무게를 갖다가 모을 거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런 것들의 구분을 갖다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의 키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계급 값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까지 이런 것까지는 안 중요해요. 이 계급 값들이 이산적인 애들이냐 연속적인 애들이냐 그걸 따진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를 위해서 죄송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문이 갑자기 열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퍼러블하고 카운터블 할 수 있는 어떤 계급값들이 카운터블 가능한 한 계급값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산 변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를 갖다가 구분 짓고 가볼게요. 즉 이산 변수에 되는 거는 카운터블이에요. 매장을 갖다가 방문한 손님 수 카운터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시에 시간별 매장을 방문한 손님 수. 그래서 얘는 카운터블한 숫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 그죠? 세퍼러블 할 수 있잖아요. 주사위가 나왔다. 1, 2, 3, 4, 5, 6. 딱 6개로 구분 지을 수 있잖아요. 되셨나요? 수학 점수, 중간고사 수학 점수. 물론
뭐 0.8점짜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서술형에서 뭐 부분 점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90점, 90.1, 90.2 등등등 우리는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퍼러블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유의 변수들이 대표적으로 이산 변수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세퍼러블 하고 카운터블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면은 즉 세퍼러블도 못 하고요. 카운터블도 안 되고요. 그런 류의 변수들은 다 뭐가 되느냐? 연속 변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연속 변수의 대표적인 애들은 키 요거를 갖다가 설명드리고 나머지 얘들을 갖다가 한번 가볼게요. 키? 사람 키? 쌤 그거 구분 되잖아요. 나 170인데? 나는 172인데? 구분이 되잖아요. 일단은 이 수치 자체가 그래서 170이 그냥 170이에요? 아니잖아. 에이 쌤 저 170 그래서 정확하게 0.3이에요. 자 이거는 어느 단위까지 재서 그런 거죠? 센티미터 단위까지 재서 그런 거죠. 170 아니 미친놈이네. 야 170 172 170 센티미터죠. 예. 잠깐만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밀리미터 단위까지로 보면은 3이에요. 근데 170.3 내가 만약에 그저 모릅니다. 이제 밀리미터 그 밑으로는 단위를 몰라요. 그래서 0.01mm 단위에 그걸로 잰다라면 36이 나올 거고요. 나올 거고요까지 나올 수 있고요. 0.001로 잰다라면 361이 되게 될 거고 될 수 있고요. 되셨나요? 즉 170 같은 170의 키를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같은 키일까요? 정확하게? 아니죠. 즉 이렇게 어떤 값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단위 딱딱 끊는 단위 즉 나 몸무게 너 몸무게 몇 킬로야? 나 63.5야 를 제가 그래요. 그렇게는 야 아무튼 63.5야 라고 하면은 딱 떨어지는 쌤 딱 떨어지는데? 아니죠. 그거는 그 저울이 0.5까지 주기 때문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요게 좀 헷갈립니다. 즉 키에서 나오는 길이 자동차의 어떤 길이 쌤 자동차 길이는 그 기준이 그래서 아니에요. 기준이 같아서 치더라도 딱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갖다가 자동차의 길이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차종 같은 공장에서 나왔다 손 치더라도 정확하게 같은 길이로 절대 못 가집니다. 이것도 조금 그거 하세요. 쌤 공장에서 다 똑같은 틀에 찍어내도 다 달라요. 되셨나요? 길이가 그런데 그러면은 길이를 이렇게 모아둔 게 뭐다? 넓이라든가 물론 선생님 잠깐만 가로가 2고 세로가 3인 넓이는 6 얘는 딱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얘 맞아요. 수학적으로 가로가 2고 세로가 3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딱 6이에요. 근데 가로가 2cm고 세로가 3cm인 실제 사물의 넓이는 딱 6일까요? 그거예요. 부피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 뭐 등등등 대부분의 의외로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좀 뭐야 딱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게 된다? 사실은 경계선이 모호한 연속 변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연속 변수는 사실은 헷갈립니다. 연속 변수는 그러면 어떤 변수를 갖다가 말 그대로 연속하는 변수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건데 61에서 62 라는 161에서 162라는 이 키 사이에 연속하는 무한히 많은 키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런 의미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산 변수가 아니면 연속 변수일 거예요. 즉 이산 변수는 얘가 점수가 세퍼러블 할 수 있는지 키 세퍼러블 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지. 하나는 160, 172고 하나는 170, 키가 171이었으면 쌤 이거 세퍼러블 된 거일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172.5여서 아니 171.5여서 이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얘는 171.4가 나와서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더 재보시면은 이거 얘는 49였을 수도 있어. 되셨나요? 반올림 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반올림을 갖다가 재서 반올림을 해버리면은 같은 키가 돼버리는 거야. 즉 171과 172도 어떻게 보면은 구분이 안 되는 되셨나요? 세퍼러블이 안 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조금 비약적으로 하기는 했다면서요. 되셨나요? 즉 우리는 이제 통계를 해가지고 어떤 자료들을 모았어.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은 주사위 나오는 눈은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이산 변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 우리 반에서 수학 점수를 갖다가 다 모았어. 이번 중간고사. 그러면은 90점, 91점 등등등이라고 하는 이산, 구분 지을 수 있는 이산 변수가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산 변수를 가지고. 내가 우리 반에 키들을 갖다가 다 모았어요. 뭐 통계를 위해서. 그러면은 얘네들은 2, 3변 근데 사실은 2, 3변수로 그냥 우리는 취급하기는 해요. 야, 아니 근데 확실하게 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런 거 부피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어떤 키를 갖다가 다 모았어.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는 통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 스텝부터 가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전반부에서는 2, 3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전반부 2, 3 변수와 이걸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괜히 그것보다는 지금 잠깐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 3 변수, 연속 변수 설명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딱 스탑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 3 변수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통계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통계를 해가지고 2, 3 변수가 된다라면은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나오는 결과값들을 갖다가 다 분리해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표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나오는 결과값들을 x 결과값들을 x1, x2 뭐 결과가 n개가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xn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뭐 얘들을 갖다가 뭐 이 값들만 그냥 한 줄만 쭉 내놓고 붙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산 확률 분포표가 되게 됩니다. 즉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봐요. 그렇다면은 사건의 얘는 뭐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동전 4개, 4개 너무 많나?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우리 앞에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한다라면은 이 x는 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0, 1, 2, 셋, 4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다 세프러블, 카운터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결과들을 갖다가 0, 1, 2, 3, 4라는 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줄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즉 probability를 갖다가 즉 확률을 갖다가 적을 건데 이 x 값이 x1 즉 그걸 갖다가 이제 xi일 때 즉 x가 x1일 때 뭐 이거 좀 헷갈리긴 하지만 x2일 때 xn일 때에 이런 확률을 갖다가 다 적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 여기서도 소문자예요. p1, p2 해당 확률을 갖다가 요렇게 pn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동전 4개를 갖다가 던지는 상황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앞면의 개수 0, 1, 2, 3, 4가 나올 수 있는데 쌤 나는 4가 싫어. 그래서 그냥 0, 1, 2, 3 나오는 것까지만 표에다가 기재 안 돼요. 그거는. 즉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뭐 만약에 수학 점수에 대해서 했어. 그래 다 모았어. 자료를 모았는데 아씨 이내 그 참 현실을 망가뜨리는 100점이 있는 거야. 아 현실 부정하고 싶은 거야. 이 수학 시험에 100점이 있을 리가 없어. 아니면 그 100점 맞은 애가 너무 재수없어. 그래서 걔는 내 통계에서 제하고 싶어. 안 돼요. 무조건 뽑아서 나오는 모든 계급값들은 표에다가 다 표기를 해야만 합니다. 되셨나요? 즉, 그 말인즉슨 내가 만약에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를 x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 표에 이거 만들 거예요. 0, 1, 2, 3, 4를 갖다가 다 적어주시고 앞면의 개수가 0개일 확률, 1개일 확률, 2개일 확률, 3개일 확률, 4개일 확률 즉 이 모든 확률을 갖다가
밑에다가 다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모든 확률들의 밑에 줄에 적은 이 모든 확률들의 합은 얼마여야 한다? 1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줄에 합, 이 확률의 합은 얼마? 1이다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이산확률 분포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면서 이 합 1이라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어마무지한 도움을 갖다가 드릴 거예요. 예, 아무튼 그거는 요 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설명을 갖다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통계잖아. 쌤 자료를 모으는 거잖아. 그래 알겠어. 어떤 사건 이런 동전 4개를 던졌을 때의 사건의 자료를 모은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각각의 사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확률을 갖다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확률을 밑에다가 적는 걸 알겠어. 근데 네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학 점수를 모은다며. 그러면 수학 점수를 모아가지고 뭐 만약에 40점, 4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았어. 100점을 모았어. 그러면은 표를 만든다라면은 100점은 두 명이잖아. 만약에 두 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지 내가 2라고 적어야지 이걸 갖다가 뭐 이게 왜 어떻게 확률이 되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확률로 바꿔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냥 쌤 이거 둘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되긴 돼요. 예, 그냥 그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산 확률 분포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거는 확률을 알려주는 표예요. 각각의 확률을. 그렇기 때문에 50명을 가지고 내가 근데 100명이 2명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50분의 2라는 확률을 적어줘요. 쌤 잠깐만 이게 왜 또 확률이야? 그냥 비율이지. 예, 비율인데 말을 바꿔보세요. 즉 그 반 학생 50명 중에서 누구도 그 반 학생에 대해서 몰라요. 누군가가 와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100점 맞은 학생이었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얘 50분의 2예요. 되셨나요? 즉 우리는 모든 이 자료에 총 인원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이렇게 말을 바꾸면 확률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즉 확률로 바꿔서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이 모든 확률들의 합도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나 100점짜리 쟤는 재수없어서 안 하면 안 돼.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표를 갖다가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서 이 표가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 이산 변수이면은 일단 이산 확률 분포 표를 만들 수 있고 이산 확률 분포 표를 만든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그 실수를 잡아줄 수 있는 얘기 그 아무튼 그런 현상이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 즉 앞면을 갖다가 이제 이런 것도 할게요. 앞면을 갖다가 이거 앞에서 했죠. 앞면 뒷면 프론트 백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냥 직역인 거고 앞면을 갖다가 헤드라고 하고요. 그 우리가 동전 나 모르겠다. 그림을 앞면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헤드라고 하고 뒷면을 갖다가 테일이라고 합니다. 꼬리. 그래서 테일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면을 우리가 할 때 헤드 H로 표현하게 되고요. 뒷면을 갖다가 T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 풀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자예요. 아무튼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헤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즉 우리는 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데 저렇게 개떡같이 그리면 안 되는구나. 예,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는데 위에 줄에는 확률 변수 x 변수에 대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x는 그래서 0도 나올 수 있고요. 1도 나올 수 있고요. 2도 나올 수 있고요. 3도 나올 수 있고요. 4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끝이죠? 즉 여기 1, 2, 3, 4를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오지는 못하는데 쌤 5도 적어주면 안 돼요? 뭐 적으라면 적으면은 5가 앞면의 개수가 5개가 나올 확률은 얼마겠죠? 0이겠죠. 더 적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본인 마음이지 뭐. 근데 그거는 문제 풀이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행위죠. 되셨나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P of X를 적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한마디로 그냥 뭐 너무 이런 거는 P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연계, 동전 4개를 갖다가 던졌을 때, 그러면은 헤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니까 총 16분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헤드가 연계 나온다라는 거는 다 테일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16분의 1이 되게 될 겁니다. 대칭적으로 앞면 4개가 나올 확률도 16분의 헤드 나온 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16분의 1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동전의 앞면이 하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동전 4개를 갖다가 다 해서 1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고, 헤드가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헤드 테일 나오거나 테일 헤드 테일 나오거나 테일 헤드 테일 나오거나 테일 헤드가 나오거나 해서 4가지 경우다,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걸 써먹자고요. 독립사건의 시행으로, 왜 이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라고 해서 다른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뒷면 나오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헤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즉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을 갖다가 4번 시행했을 때 한 번 일어날 확률로 구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즉 4C1에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3승 으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16분의 4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만요. 여기에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다가 풀게 될 거예요. 통분이래. 약분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약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더하고 뭐하고 할 거예요. 괜히 이걸 갖다가 약분했다가 나중에 다 더하기 위해서 통분을 다시 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만약에 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뭐 1, 뭐 그 다음에 띄우고 8분의 1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아예 이거부터 바꾸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8분의 4, 8분의 2로 바꾸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통분부터 해놓고 들어가라고 해요. 되셨어요? 그런 판국에 약분을 해버리면은 괜히 힘들게 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어찌됐든. 그러면은 얘도 4번 중에 3번이었던 거니까 사실은 얘는 대칭적이니까 또 16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중간 거 같은 경우는 4번 중에 2번, 2분의 1에 2승, 2분의 1에 2승으로 나오게 되니까 16분의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6분의 6이에요. 이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 확률의 합이 얼마인지 1인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금처럼 헤드를 갖다가 이렇게 동전 4개를 갖다가 던졌다. 뭐 크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건 아닌데 어떤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표, 확률적 사건을 가지고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사건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잠깐만, 이거 확률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라고 내가 아이디어를 번뜩하고 얻고 난 다음에 확률을 구해. 근데 구하면서 왜 좀 그런 경우가 자주 좀 자주 있는, 잠깐만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되나? 얘네들 순서 생각해서 뽑으면 되나? 얘네들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뽑아도 되나? 라는 이런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확률 단독 문제였다라면, 즉 1, 2, 3, 4단원에서 나온 문제였다라면, 그러면은 잠깐만 확신을 갖다가 다시 가져야 돼. 다시 될 때까지 해봐야 돼. 되셨어요. 근데 이게 5단원에서 나온, 즉 이산 확률 분포표와 관련해서 나온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얘네들은 단 하나의 확률을 갖다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갖다가 다 채워야 되는 문제예요. 다 채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체크하지 말고 일단 내 아이디어대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보시고 난 다음에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하고 이 확률 구했을 때 합이 얼마여야 한다? 1이어야 한다. 만약에 내가 다 구했어, 더했는데 1이 안 나와, 일단은 바로 계산 미스가 있는지 그거부터 보셔야죠. 여기에서 왜 아이디어는 맞다라는 가정을 빠르게 그거부터 체크하고 난 다음에 계산 미스가 없었다라면은 제 접근법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너 지금 답 틀렸어를 갖다가 알려주는 진짜 지침서입니다. 왜냐면은 물론 그거는 있어요. 내가 확률을 갖다가 구하는 이 확률들이 정말 완벽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거 동전 4개 던져가지고 헤드의 개수 이거 정도야 완벽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구했어. 대칭적으로 얘네들 구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 왜 이 확률의 합이 1이어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 4개를 더해 주시면 16분의 10이니까 중간에는 16분의 6인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거는 내가 확률을 갖다가 구하는 이게 확실하다라면, 무조건 확신감을 줄 수 있다라면 그걸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즉, 전체에서 확률 4개를 구해놓고, 전체에서 빼가지고 이 확률을 찾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꼴랑 그래봐야 확률 하나 덜 구하는 거잖아요. 아, 뭐, 물론 그건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수능 특강인가 수능 완성인가 아니면은 고쟁이였나 아무튼 거기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와 정말 그것만큼은 진심으로 아니 확률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얘네들까지는 그래도 꾸역꾸역 구하겠는데 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진짜 확률 못 구하겠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전체에서 뺀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첫 문제 풀다 보면 한 문제 나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뭐만, 저처럼, 아, 도저히 못 구하겠어. 그럼 그냥 빼.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평소에 계속 이렇게 확률들을 다 구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는 합이 1이 되는 이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자, 이제, 거꾸로 우리가 그래 이런 뭐 이게 있는데 이런 사건 해서 내가 이산 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구한 거죠. 근데 사건이 뭔지는 모르겠어. 모르겠고 그냥 이산 확률 분포표가 나왔다라면 되셨나요? 저 여기에서 뭐 x 뭐 어떤 결과로 나오는 x인지는 모르겠는데 얘 이런 게 이제 문제에 나오죠.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x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변수 x들은 0, 1, 2, 3, 4. 즉 표가 나온다면 우리는 뭐가 변수인지 즉 변수는 x였던 거고 x는 0, 1, 2, 3, 4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에 해당 확률들이 밑에 적혀 있다라는 걸 거꾸로 읽은과 동시에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P 오브 x가 3일 때의 확률은 얼만데 뭐 당연히 16분의 4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또한 P 오브 X가 3보다 X 대문자로 갈까요? 왜냐면 여기에 다 대문자로 해놨으니까 X가 3보다는 같거나 크고 4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2보다는 같거나 크고 4보다는 작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여기에서는 2, 3 변수기 때문에 그죠? 2보다는 같거나 크고 4보다는 작은 x는 2 또는 3밖에 없습니다. 즉, 이 확률은 16분의 4 더하기 16분의 6으로 16분의 1 할 뻔했다. 로 이렇게 구해서 확률을 갖다가 또 바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즉 이렇게 변수가 어떤 결과에 나오는 결과 아니면 우리가 수집하는 자료가 세퍼러블 할 수 있고 구분 지을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 카운터블 할 수 있는 변수라면은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산 확률 분포표가 나온다라면은 그대로야. 그냥 확률 분포를 그대로 분포가 좀 어찌 됐든 확률 분포를 그대로 알려주는 표니까 그 표에서 그대로 x가 3일 때의 확률,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일 때의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설명 잘한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 우리는 분명히 저 중학교 때도 보면은 문제에서 키 같은 거 모아가지고 평균 내던데 그죠? 몸무게 같은 거 모아가지고 평균 내던데 근데 쌤 그때 모을 때 전부 다 표로 하던데요 라는 거죠. 예, 사실은 맞습니다. 일단 그거는 지금은 너무 머리에 염두는 두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상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 키를 갖다가 정확한 키를 갖다가 그러면 못 재면은 키에 대해서 얘기 못 하는 거야?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키를 갖다가 딱딱 끊어가지고 뭐 몇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래서 170 뭐 키를 얘기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0.1까지 끊어가지고 0. 소수점 한 첫째 자리까지 끊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딱딱 끊어서 가는 거죠. 예, 가기는 가는데 절대적으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편의상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런 연속 변수, 즉 키라든가, 즉 세퍼러블 할 수 없고요, 카운터블 할 수 없는 그런 변수라면은 세퍼러블이 안 돼. 그래서 언세퍼러블 하면 모르겠다. 카운 왜 이렇게 스펠링이 틀린 것 같지? 아무튼 얘네들이 안 된다면은, 이런 변수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일단 뭘로 얘기를 해야 된다? 아, 얘는 값이 연속인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인 변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딱딱딱딱 구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론 범위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연속인 변수는 딱딱딱딱 구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연속인 변수는 우리가 통계에서 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안 버립니다. 안 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얘는 표로 만들지 못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는 마세요. 여기에서 어떤 나오는 값들에 대해서 그래프로 확률을 알려주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와, 쌤, 잠깐만. 또 함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드실 일은 없습니다. 그냥 연속인 변수, 어떤 변수에 대해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만들어서 확률을 알게 해준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6, 7단원을 한꺼번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6, 7단원의 그 메인 주제인 정규 분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미리 좀 한번 들어둬도 괜찮으니까. 를 알기 위해서 그냥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지. 사실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그리기도 힘들어요. 함수를 만들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은 일상생활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쌤 일상생활 뭐 도형 뭐 한변 길이가 x일 때 뭐 넓이 뭐 이런 거 함수 잘못, 그거는 도형 얘기고 우리는 일상생활 얘기잖아요. 일상생활, 연속적인 어떤 일상 변수의 일상생활에서의 함수를 만들어낸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함수를 만들라고는 안 해요. 함수를 만들라고는 안 하고 만들어주고 그래프도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그래프를 갖다가 좀 전에 이산 확률 이산 변수를 갖다가 가지면은 표를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표 만들게 해요. 만들게 하고 그 표에서 확률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이런 걸 갖다가 거꾸로 읽어내기도 합니다. 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구하게 합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지만은 연속 변수라면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니네들한테 그려라, 요거 안 해요. 뭐 물론 가끔씩 할 때는 있습니다. 예, 그건 아주 쉬운 함수를 줘요. 그냥 1차 함수 뭐 이런 거. 예. 주고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이 그래프를 갖다가 당신들이 읽을 줄 아느냐. 를 묻는 게 연속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근데 잠시만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이 정확한 명칭이 맞나? 저는 매번 수업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잠시만요. EBS 교과 수능 특강을 한번 보자. 여기는 뭐라고 써?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맞네요. 예. 예,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다시 한번 잠시만요. 참, 아, 작년에는 제가 수업할 때는 연속 확률 밀도 그래프, 연속까지 이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얘기하고 했었구나. 예, 아무튼 예, 그런데 이 그래프는 뭐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x 값들을 표에다가 꼭 표기해야 된다라고 했죠. 동일합니다. 즉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모든 x값 범위 내에서, 즉 x1에서부터 시작해서 xn까지, 만약에 뭐 사람의 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인 남성의 키라고 할 것 같으면 좀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40cm에서부터 시작해서 300cm,
넘는 사람도 있나? 예, 아무튼 나올 수 있는 모든 범위가 이 그래프 안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되셨나요? 쭉, 쌤, 나는 키 200까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됐고, 200는 2m 넘는 사람이야. 요즘 흔하잖아요. 예, 뭐 아무튼. 그래서 모든 범위를 갖다가 꼭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그 그래프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의 그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요.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PX 그래프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FX보다는 왜냐하면 확률에 관련된 그래프. 왜 확률 밀도 그래프잖아. 어찌됐든 뭐 확률에 관련된 그런 그래프니까 항상 그 범위 내에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위에 있어야만 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거부터 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쌤 X1에서 XN이라고도 하지 맙시다. X2 정도로 할게요. XN 그래버리는 순간 또 자꾸 이산 확률처럼 이산 변수처럼 느껴지니까 X2 아니면 A에서 B로 할게요. 이게 조금 더 낫겠다. 괜히 X1, X2 하는 것보다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면은 쌤 잠깐만 요 범위에서 쭉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범위잖아요. 이 밖에 그릴 필요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연장이 있다. 아니요, 아니요. 요 안에만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되셨어요. 근데 밖에 그려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밖에 그렸어. 근데 잠깐만. 쌤, 네가 좀 전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만 한다면 이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데요. 그거는 범위 내에서만 위에 있으면 됩니다. 범위 밖에서는 아래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되셨나요? 그래서 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알려드릴 거는 이 연속 확률 밀도, 연속 확률은 아니지 어찌됐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형성이 되면은 왜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이산 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특정 값에 대한 뭐를 갖다가 읽어낼 수 있었죠? 확률을 읽어낼 수 있었죠. 즉 우리도 연속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받는다라면은 여기에서 뭘 읽어내야 될까요? 그죠? 확률을 갖다가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뭐가 확률이냐라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에서 특정 넓이가 여기에 A1, A2가 있었다고 합시다. 즉 P 오브 어떤 X 값이 A1보다는 같거나 크고 B가 아니라 A2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사실은 넓이가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와, 쌤, 잠깐만. 적분이 나온다고요? 아니요, 그냥 기호로만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적분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확통 수업에서는 확통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는 뭐 물론 이제는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필수잖아. 필수면은 이제 나와도 아니 그 내신에서는 예, 아무튼 곡선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곡선 안 나오고 항상 직선 함수밖에 안 나옵니다. 직선 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냥 이제 넓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이제 있어 보이게 여기서 그냥 정적분인데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 때려주시면 넓이와 같은 거예요. 자 수투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뒤집어주는 이런 참 좋은 수업이 어디 있어요. 어찌 됐다 되셨나요? 즉 연속 확률 밀도 그래프는 제가 정리를 갖다가 해드릴게요. 일단 그래프 자체가 그러니까 얘도 연속인 변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모든 x값 범위 내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P of X 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항상 X축 P of X는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어야 돼요. 만 해요.
그러니까 한다가 아니라 해야만 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일단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니까 확률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뭘로 확률을 알려주는 걸까요? 넓이로서 우리한테 확률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말인즉슨 나올 수 있는 모든 x값 범위 A에서부터 B라는 이 범위의 확률은 얼마인데?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범위잖아요. 확률은 1이잖아. 여기 사이에 어떤 x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 넓이, 즉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px dx는 항상 얼마여야 한다? 1이어야 한다. 왜? 나올 수 있는 모든 x값 범위와 그 모든 x값 범위에 대한 확률을 직접적은 아닙니다. 알려줄 수 있는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그리고 확률은 뭘로 알려준다? 넓이로 알려주기 때문에. 되셨나요? 넓이로 알려주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항상 얼마여야 한다? 1을 갖다가 꼭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얘가 이산 확률 분포표와의 차이점은 뭐 다른 건 아니고 하나밖에, 뭐 몇 가지 더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개 있습니다. 이제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는 우리가 확률을 갖다가 찾아낼 때 그냥 바로 읽으면 돼. 얘 같은 경우는 넓이를 구해야만 되겠죠. 귀찮음이 있어요. 첫째. 되셨나요? 근데 둘째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뭔 소리냐? 좀 전 같은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는 x가 xi일 때의 확률을 갖다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 구분 지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P 오브 X가 좀 전에는 그래서 A1에서 A2 사이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지만은 얘가 A1일 확률은 얼만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쭉 요때에 확률이 얼만데? 높이 아닙니다. 높이로 확률을 잃는 거 아니에요? 뭐가 우리한테 확률을 알려준다고요? 넓이요. 쭉 A1 딱 하나일 때 요때의 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는 얼마인데? 0이야. 되셨나요? 근데 확률이 0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또. 되셨어요? 나 왜 나올 수 있는 모든 x값 범위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0이 아니라 불가능이에요. 즉 여기에서는 가능.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는. 여기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거죠. 뭔데 여기가? 확률, 밀도,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그냥 줄여가지고 확률 그래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냥 정확한 명칭을 갖다가 좀 저도 써서 이번에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상과 연속의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은요, 표든 그래프든 나올 수 있는 모든 x값 범위가 나와야 되고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은 정리되고 확률의 합은 1이어야만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그죠?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는 이산 변수라면은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고 딱딱 떨어지는 확률을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고요. 연속 변수라면은 표를 못 만들고 그래프로만 표현할 수 있고, 그 그래프는 물론 x값 범위 내에서 x축보다 항상 위에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되며, 그 넓이는 총 넓이는 얼마여야 하고 1이어야 하고, 얘는 넓이로 어떤 확률을 알려주기 때문에 x값이 어디에서 어디다라고 하는 이 범위에 따른 확률만 구할 수 있는 거지, 어떤 특정값 이렇게까지 깊게는 안 물어봐요. 이렇게까지 특정값 단 하나의 값에 대한 확률은 못 물어본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걸 갖다가 때에 따라서 좀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요걸 갖다가 굉장히 아니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납득할 만한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로 잡아가지고 요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함으로써 A1 언저리가 될 확률을 갖다가 납득할 만한 그렇게 찾아내기도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것조차도 절대로 딱 한 점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언저리를 구해서 언저리의 넓이를 구함으로써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표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봤습니다.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요 다음 단원에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과 또 이산 확률 분포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그거 끝나시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